안녕하세요. 경기고 국어 담당하는 손석표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당일날 바로 분석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시청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렇게 26개의 선택형 문제, 객관식이라는 표현이 이제 선택형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5개 주관식이 아니라 서답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총 31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목차는 크게 4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첫 시험이라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큰 틀에서 총평해 드리고요. 각각의 문제들 적중 사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 드릴 테고,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저희가 흔히 첫 번째 중간고사 아니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사실 큰 틀에서 어떤 미래학습의 나침반 정도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선 단순히 1학기에 한 번의 시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조금 앞으로 채워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국어학습을 해 나갈지에 대한 어떤 단서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첫 시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잘했던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 아쉬움을 채우는 방식으로 미래 국어학습이 일어나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작년 대비 어땠나? 이렇게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 시험지에 비해서는 사실 약간은 조금 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얼마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전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년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은 91점이 약간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시험지를 검토를 해봤을 때 올해 1등급 컷은 그거보다는 약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때 뭐 92, 3컷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이 조금 더 출중했다면 94에 가까운 93까지도 볼 수 있는 정도의 등급 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확실히 조금은 좀 시험이 쉽다고는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건 좀 어찌 보면 상위권 레벨에서의 분석에 가깝고요. 이제 중학교 때까지 국어학습을 아주 꾸준히 해오진 않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고등국어를 열심히 시작하는 친구들 레벨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고배점 서술형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연습을 좀 해봤는지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처음 보는 외부 텍스트를 어떻게 독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 방법론이 완벽하게 서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들에 대한 심화 분석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일어났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선택지의 복잡도가 중학교 내신보다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 나눠준 자료보다는 비슷하거나 쉬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확실히 중학교 때 시험장에서 봤던 선지보다는 조금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묶여가지고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만큼 정밀하게 공부를 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최상위권에서의 학습 전략과 조금은 이제 도전자의 입장에 있는 친구들의 학습 전략은 분명히 약간 차이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 자체의 양을 늘린다도 중요합니다만, 그 학습의 질과 관련한 학습의 정밀함을 얼마만큼 잘 가져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을 가져가려면 대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적응 능력이 필요하죠. 학교가 외부 제재를 아예 안 쓰지 않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 제재
같은 경우에 구독경제랑 관련한 제재를 따로 보여줌으로써 그 생소한 상황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빠르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적용 능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그 외부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바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가올 기말고사에서는 정철의 송민국이 시험 범위로 들어갈 텐데요. 정철의 송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문 자체에 대한 해석도 중요합니다만 외부 제재를 얼마만큼 잘 나이스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될 거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도 중요했습니다만 다음 시험에서는 좀 더 강하게 요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평범한 학생들한테는 50분의 시험이 생각에 따라서는 꽤 짧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형 26개, 서답형 5개, 31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31문제를 단순 계산했을 때 뭐 한 1분 30초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녀분들 시험지 한번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문제를 빠르게 판단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 와가지고 5분만 더 있었으면 한 2개는 더 맞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준비 과정에서 얼마만큼 정밀하게 준비를 해서 시험 당일날 알고 있는 걸 빠르게 인출하는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직전 대비 수업에서도 반복적으로 시간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 점과 그리고 중간에 확실히 답인 것 같으면 나머지 선지를 빨리 내려놓고 다음 문제로 가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은 평범한 친구들의 점수 기대값을 올리기 위한 세부 전략 정도에 해당을 할 텐데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는 학생들은 대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3가지 특성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보여드리는 어떤 맞물리는 기어처럼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져 있어야지 등급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이것들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돕는 방식으로 수업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영역별로 좀 미시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문법이 11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11문제, 현대시랑 엇박자디 소설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독서 매체에서는 이제 그 3월 모의고사 비문학이 같이 출제가 됐거든요. 이게 원래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래 1학년 내신에서 교육청 모의고사 갖다가 안 썼거든요.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계속 갖다가 쓰더라고요. 그래 이 요소들을 사실 굉장히 직전 대비 자료에서 많이 맞춰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제됐었던 그 시험지 14번 같은 경우에는 그 윤동주의 사랑스러운 추억이라는 시가 출제가 됐고 공간을 둘로 나눠가지고 과거의 서울의 공간과 현재의 도쿄의 공간 이 공간을 둘로 나눠가지고 설계했던 문제가 14번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인식과 공간인식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었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직전 대비 문제에서 보기 문제를 따로 제시를 해가지고 심지어 이거는 단순히 제공만 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제가 그 문제를 따로 보기를 읽어주면서 풀어줬었거든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잘 취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중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직전 대비 때 보여드렸던 문제가 그 선택지에 그 단어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이 끝인사라는 단어가 그 완벽하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거 직전 대비해서 시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개념을 나누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하는 요소가 선택지 표현으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따지면은 자음군 난순화랑 그 된소리 대기 중에서 어떤 것이 선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발음 차이를 근거로 어떤 게 먼저 적용돼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직전 대비 때 강조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찍어준 단어가 선택지에 그대로 나온 것들은 사실 좀 신선하긴 한데요. 자, 그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업에서 구조도 그려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통계나 인용 방식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반된 관점을 따로 제시했다든지 이 구조에 대한 것들이 출제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너무나 당연하게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맞췄더라고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맞췄다는 표현이 좀 웃긴 게 해마다 많이 맞추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얘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중간고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정밀하게 준비한 친구들이 실수를 줄였고 그 실수를 줄인 친구들이 상위권으로 나아가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거고 이제 와야 될 것들은 와야 될 것들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렸을 때 1학기 기말고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애매한 수준의 어려움이 아니라 학년 평균이 40점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출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어려운 출제가 있었던 건 좀 이유가 있었던 게 중간고사가 91점 몇이 1등급 컷이었는데 본인들 딴에는 꽤 쉬웠다고 생각을 했는지 변별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변별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애매한 수준의 변별이 아니라 학생들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변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상위권, 중위권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모두 점수가 약간 와장창 무너진 시험이 작년의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때 본인들도 작년에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만약에 회사였으면 거의 심할 썼어야 될 수준의 출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말고사를 올해는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좀 자료가 좋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나눠드린 자료뿐만이 아니라 시험 직전에 보여드리는 직전 대비 자료의 적중도가 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옛날 뭐 한 달 전에 나눠줬던 1주차 자료가 적중했다?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의미 없습니다. 시험 직전 날에 보여주는 가장 정밀한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춘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전 논리에 대한 것들인데 사실 학교 선생님의 출제 시각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들 너무 당연하죠. 전년도 필기 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나눠드리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문제를 푸는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 오래 해드리는 문풀 수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단순히 불러다가 학생 오래 앉혀놓는 관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3년 동안 저희 수업 듣고 실제로 입시에 성공한 경기고 선배들이 나와서 진짜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오래 불렀다, 맨날 불렀다, 이게 관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으며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성적을 올려주느냐가 전 진짜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료와 좋은 수업, 좋은 관리,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수업 구성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5월 17일에 기말고사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말고사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과목이 단원이 속미인곡이에요. 그래서 정철과 관련한 외부 제재 출제가 어찌 보면은 등급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5월 2일과 5월 3일에는 3인곡과 속미인곡 특강을 하게 되고요. 단순히 3인곡, 속미인곡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외부 제재들을 모두 다뤄드리는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비문학이 외부 제재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뭐 6월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다른 모의고사들이 또 역시나 기말고사에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9일과 10일 날에는 저희가 독서 특강, 독서 비문학 특강이에요. 그래서 인문제재나
철학제재 등을 같이 읽어보는 특강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모든 두 개의 특강들은 기본적으로 기말고사에서 조금이라도 점수의 기대값을 올리기 위한 그 모든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학년 수업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자신의 3년에 어떤 형태의 학습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국어 공부의 기본적인 폼을 만드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실 이번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번에 시험 끝나고 오늘 바로 이렇게 문자 와가지고 선생님이 전날 얘기해 주신 거 이렇게 뭐 몇 개 적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강사로서 큰 보람을 느껴요. 실제로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수업과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관리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